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지난 9월 하락 전환했고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상승률도 다소 낮아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100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100을 넘지 않았다는 게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인지 일시적 숨고르기일 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닥터아파트 리서치 전문위원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최남선 전 김포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앞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서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지난 9월에 좀 하락을 했다. 네. 자, 이게 매수 심리 위축을 뜻하는 것인가요? 이 심리 지수가 예.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매수 심리 지수가 100 이상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고 관망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봤을 때 뭐 매매 가격 지수라든지 심리 지수라든지 이렇게 좀 먼저 선행 지표로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이 약간은 지금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의미한 지수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이런 걸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신뢰하고 이걸 바라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 이제 매수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시장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사람이 많다 했을 때는 공급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매수 심리가 이제 0에 가깝다, 1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시장에 매도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검사의 신뢰도를 좀 보자면요. 모두 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 건데 표준 편차가 2% 내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사를 보시면서도 약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진짜 하락한 거 맞아? 옛날에도 뭐 시세가 2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지표를 보게 되면 뭐 10%밖에 안 올랐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이 지표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장을 조금 반영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행 지수가 하락이 됐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상승률이 누적되면서 점차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매매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요. 네. 이 거래가 완벽한 한 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군에서 똑같은 거래가 나와야지만 산출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해서 바로 하락세로 이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쌓여온 그런 데이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에서도 이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네. 좀 접하고 있고요. 지금 지회장님, 인천, 부천 이제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매수 문의를 그래도 끝까지 좀 느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좀 줄어들었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을 지난달 9월을 예.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가는 유지를 하고 있대. 예. 매수 거래는 끊겨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낫겠고요. 뭐 그 이유로서는 뭐 아시다시피 우선 가격 상승입니다. 네. 전년 대비 50% 이상, 심지어는 100%까지 매수 어떤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런 점도 있겠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매가 6억 이상에 대한 대출에는 전면 금지하고 전세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대출의 규제라든가 또 정부 규제 정책에서 투기 지역을 강화했다든가 또 특히나 그 뭐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의 유출 인구 많이 축소가 됐어요. 2021년 기준 약 4만 4천 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는데 그 예. 부분도 많이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전반적으로 지금 끊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실제로 인천, 부천, 김포의 경우에 상승세는 뭐 꺾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문의도 줄었고 지금 실거래 가격 지수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실거래 가격 예. 지수를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8, 9월 달 기준으로 예. 봤을 때도 실거래가 지수 역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기존의 2%대, 그러니까 2.2대에서 지금 1.2대로
거의 이제 예. 1 이상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 지수가 하락했다 해서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 가격이 하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거래된 거래량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동향을 봤을 예. 때요. 아직도 좀 미미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는 됐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0.09% 정도 전월 대비했을 때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0.08%, 김포 같은 경우에도 0.05%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좀 높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가격 접근성이 좀 용이한 네. 지역 위주로는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부동산 상황을 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 있는데 일단 지금 대세적인 게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되게 예민한데요. 일단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다르게 보시는 건지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20년 전부터 예. 부동산 상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을 보게 되면 한 순간순간 잠시 꺾이는 순간이 있어도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 시세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적인 시세는 우상향으로 계속 잠재하고 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잠깐 꺾였다는 게 지금 정부의 뭐 규제 때문이겠지만 뭐 금리도 오르고요. 결정적인 이유도 보시는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예. 우선 이 가격을 아파트를 통제하는 요인은 저희들은 두 가지예요. 정부의 정책, 예. 금리입니다. 예. 그 정부 정책이 있는 강력한 투기 억제 및 그 대출 규제, 또 금리 또 이를 위한 예. 금리가 인상된다. 또 은행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다. 사실 예. 이런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정민 의원님,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뉴스를 많이 보면서 또 상승세가 꺾였다는 뉴스도 동반돼서 느끼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되는 게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사지 않았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이 2020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뭐 거래가 뭐 인근 중개업소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4-5배 이상 거래량이 많이 올랐죠. 2020년도에 거래량이 128만 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올 상반기까지 조사된 수치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봤을 때 약 30만 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이 2년 사이에 있었고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파실 분들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에 정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 대선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거래량과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약간 피로도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사실 분들은 사실 만큼 사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예.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후반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과거 이런 비슷한 때가 또 있었던가요?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일정이 있으십니까? 예. 과거에도 예. 이렇게 급등과 급락만 봤다면요. 사실 부동산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그 지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책적인 기조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게 되면은 지금 역대 정부의 규제를 보면은 규제 완화, 규제 완화였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규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완화를 했고요. 근데 사실 원래 기조로 보면은 대선 전에 사실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살짝 상승해야 되는 시기적 기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관망세로 짙어지잖아요. 이게 정책적인 규제가 풀릴지 말지를 지금 뭐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역대 이제 과거를 좀 비교하기에 살짝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부동산을 최근에 이제 대출을 크게 받아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자, 하락을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하락에 대한 신호는 어떤 것을 보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인가?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은 어떤 감지 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회장님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주택하면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공급이 사실 이미 100%를 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아파트 값은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지역이 가격세들을 주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서울 수도권 이론인 거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입장 무슨 우리 부동산에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개별성, 특히 똑같은 평형이라도 그 가치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예를 들어 저기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예. 있는 30평과 서울의 아파트는 똑같은 평이라도 어떻습니까? 가치가 다르고 또 예. 이 시소성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 주도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왔던 지나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나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정부는 이렇게 되면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어떤 그 임대차 3법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알고 이렇게 정책을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정부도 공범이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고 하면은 정책의 미숙이 아닌가는 이런 말까지 저는 하고 싶어요. 알고 했다면 그럴 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터지면 그로 인한 후속적 영향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된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이 너무 커요. 이 매수한 그 시점에서의 매수한들이 자 가격은 올랐고 대출은 안 되고 피로감은 있고 사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조정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규제 연속의 정책 또 여러 가지 피로감들이 쌓여서 결국엔 조정기가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하락 신호 의사를 보이셨고요. 하 의원님은 하락을 한다는 건 어떤 전조 신호를 느끼세요? 어떤 걸 보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지표 아까 예. 말씀드린 예. 선행 지표로 살 수 있는 매수 심리 지표 같은 예. 경우가 그렇죠. 그 매수 심리가 하락세로 나오면 2, 3개월 뒤에 시장에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중개업소를 지나가다가 급매라는 딱지가 많이 나와 있으면 그렇죠. 또 네. 그런 신호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어쨌든 부동산은 거주 아니면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투자재 있죠.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금액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은 매수세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혹은 어떤 뭐 수도권 지역에 청약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세가 빠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로 또 미루어 보았을 때도 이 하락 신호와 시그널을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관망세라는 표현을 쓸 때 하신 말씀들이 이제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이 후보자들이 이제 공약을 내놓을 걸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완만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생각들도 많으시죠? 이 자리에서 그럼요.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앞으로의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약간 좀 상이하게 좀 갈려 있습니다. 대선 한쪽에서는 후보가? 예. 한쪽에서는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를 완화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뭐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서 공급량을 좀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늘려줘야 된다라는 입장과 공공주도 개발로 가야 되고 뭐 재개발이 환수를 할 거고 여전히 지금 조세 정책은 뭐 변함없는 기조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6월달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이 예상이 빗나갔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지 어떤 후보가 될지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관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관망세가 짙어지면 그럼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딱히 하락할 것 같은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승폭은 둔화는 됐지만 미미하고 이어는 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우리 아파트가 뭐 시중보다 한 2, 3천만 원 싸게 나왔다 금매다 하면은 금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망세가 정책적인 기조랑 또 대선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예.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 네. 여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네. 들어서 보면 지금까지 정책적 부분을 보완 정도 해서 그리고 보다 더 투기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킬 것이고 특히나 주목받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주택적인 부분의 어떤 주거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그 공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특히 예.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예. 어떤 그 뭐 잉여 이익에 대한 환수라 그럽니까 회수라 그럽니까 네. 이로 인한 어떤 정책적 기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야당이라고 하면 역시 예. 뭐 국민의힘이겠죠. 그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예. 그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 일테면 양도세라든가 이중 과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상당한 재검토하겠다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시도나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을 지금 개선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여당은 보완해서 강화하겠다. 국민의힘은 보완해서 새롭게 개선해서 예.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게 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부분이 다릅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죠. 대선의 부분에서는. 예. 일단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 되게 또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망 중에 조정기로 볼 수 있는데 우상향할 것이다, 아니면 정체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자, 내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알고 있는 지역 범위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서부 지역, 예, 인천, 부천, 김포, 예,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천이라든가 예. 김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그 지역이고 예. 대부분의 그 보면은 뭐 인천 지역은 부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것은 서울에 많은 영향을 그렇죠. 받을 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가는 모든 정책적 규제나 강화 여러 가지 입장이 그 여진이 결국 수도권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는 우상향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근간은 예. 결국 흔들릴 수 없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예. 과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20년 사이의 부동산의 이익을 받더라도 잠시 주춤거리거나 잠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길게 큰 틀에서 보면 올랐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주택가격과 지역가격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올라 네. 있습니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주택은 항상 우상향할 것이다. 좀 더 말씀드리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보다 고급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나은 인프라에 더 시기성이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한은 아마 가격적 입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하연님도?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자산 가치가 예.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정 이후에 하락이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대선 앞두고 있던 기대감과는 굉장히 많이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숙연하기까지 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를 좀 보게 되면요, 대선 이후에 대선 때 만약에 기대 심리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직후에는 조금 더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가격에 큰 하락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직 공급량은 좀 부족합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분양 물량이 많아가지고 많았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청약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시그널이 굉장히 아직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폭의 하락은 또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승세가 주춤하고, 이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관망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뭐 기대 심리는 아직 남아 있다. 좀 단기로는 일부 소폭의 하락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해석들은요. 자,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지역 관심 있게 저희도 지켜보고 시청자분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